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주던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여기가 박용만 씨 집이죠? 그런데 누구시죠? 박용만 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저 좀 들어갈게요. 젊은 여자가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고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여자를 보며 가족들이 놀라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아니, 너 선주 아니냐? 아빠가 많이 놀란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잘 있었어? 나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빠의 딸이란 여자가 다짜고짜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네 엄마는 어쩌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몰라. 엄마가 나보고 나가래.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가 나랑 못 살겠다고 난리쳤거든. 뭐? 갑자기 왜? 모른다니까? 아빠, 나 앞으로 어떤 방 쓰면 돼? 아빠의 딸이란 여자는 아빠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는데요. 아빠의 딸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면 어떡하니?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아니, 딸이 아빠 집에 오는데 일일이 말을 하고 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저 아줌마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왜 그런 걸 미리 말하고 와야 하는 거야? 아빠의 딸은 모든 것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서로한테 예의가 아니잖아. 아빠의 얼굴은 울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딸이면 우리한테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같이 살아요. 사실 그동안 나도 조금 미안했거든. 미안해서 어떡해? 아빠가 동생과 제 눈치를 봤어요. 저도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 언니라고 부르면 되는 거네요. 제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막무가내 행동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빠가 워낙 좋은 분이셨기에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지 나도 오케이. 그럼 저도 앞으로 누나라고 부를게요.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 뒤 우리는 아빠의 딸에게 언니 누나라고 부르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생각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 정말 하루 종일 게임만 했거든요. 거기다 음식도 방에서만 먹고는 내다 놓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자고 먹고 그것만 무한 반복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만 보던 아빠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그만큼 키워놨으면 이제 일을 해서 네 밥벌이는 해야 할 거 아냐. 그리고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 방꼴이 이게 뭐야. 아빠가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참견이야. 언니가 고개를 빳빳이든 채 아빠에게 따졌어요. 그쯤에서 우리 가족은 근심이 가득해졌는데요. 언니 때문에 아빠는 항상 죄인 마냥 한숨만 쉬고 계셨거든요.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부모님은 오래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동생과 저를 낳아준 친부는 우리를 놔둔 채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당신 다 주고 갈게. 저기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땅도 다 당신한테 넘길게. 그러니까 이혼만 해줘. 친부가 엄마에게 그 말만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또한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나 싶어서 그냥 모든 재산을 받고 이혼해줬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엄마는 우리 남매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엄마는 친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식당을 하나 차려서 홀로 우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아빠를 만나 재혼하셨고요. 엄마와 재혼한 아빠도 오래전에 전처에게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오직 일만 하며 살아왔다고 했는데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빠의 전처가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빠와 전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전처가 직접 키우겠다며 소송하겠다 뭐하겠다 어마어마했다고 했으니까요. 아빠는 딸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지만 전처가 이혼해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는데요. 전처에게는 이미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처가 재혼을 한다는 말에
딸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며 아빠의 전처가 또다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빠가 식탁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예전에 이혼할 때 내 재산 다 빼앗다시피 해서 갔거든. 거기다 딸을 데려간 이유도 양육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이제는 딸도 다 커서 내가 양육비 보내는 거 중단했더니 이렇게 다시 보낸 거야. 매달 나한테 뜯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으니까. 사실 내가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긴 했지만 딸 얼굴을 본 게 몇 번 되지도 않아. 만나러 가도 보여주지도 않았거든. 딸도 내 얼굴 보기 싫다고 했고 그때 어떻게 해서든 그냥 데리고 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하고 니들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런 아빠의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선주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던데. 아빠의 말을 듣던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다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혼하기 전까지는 선주가 저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저리 됐는지 모르겠네.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가르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아 보였지만 엄마는 정말이지 별 상관도 하지 않는 듯 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엄마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그 다음날부터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엄마가 아침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고 다 같이 엄마를 돕고 있었어요. 잠시 우리 집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우리에게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아빠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빨래 당번, 그리고 동생은 청소 당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가족은 그러한 규칙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곤 했는데요. 안 그랬다간 엄마의 폭풍 잔소리를 듣거나 등짝 심해싱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가족이 된 언니는 하루 종일 방 하나만 틀어박혀서 게임만 했고 우리 모두는 엄마가 언제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드디어 엄마가 언니 방문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낀 채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언니가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어요. 선주야, 나 들어간다. 문 손잡이를 돌리고 엄마가 무작정 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 뭐야! 방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냄새와 함께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언니를 상관조차 하지 않은 채 난데없이 커튼을 열어젖히고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기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나? 여긴 내 집이고 모든 권한은 나한테 있어. 며칠 동안은 네가 적응하는 기간을 준 건데 이제 그 적응 기간이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 해. 그게 불만이면 짐 싸서 나가도 돼. 이 규칙은 너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야. 저기 동생들 보이지? 쟤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자동이거든. 엄마가 동생과 저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 바람에 언니가 동생과 저를 바라봤는데 오랜만에 언니와 눈이 마주친 동생과 제가 손을 흔들며 어설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잠시 당황하는 듯 했는데요. 아, 짜증나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아줌마 자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왜 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야. 네가 짐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니?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 내 딸이야.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지. 우선 난 우리 집에서 음식을 담당해. 그리고 아빠는 설거지 담당, 우리 딸은 빨래를, 아들은 청소를 담당한다. 그리고 우리 선주는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려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요? 그 냄새나는걸요? 그래, 오늘부터 네 담당은 그거야. 그게 불만이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게 있는데 우리 가족은 아침에 다 같이 식사를 하거든. 너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식사해야 한다. 오늘은 우선 방 청소부터 하자꾸나. 엄마가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
그 모습을 가족들 모두 마음을 졸이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언니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었기에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니가 엄마를 따라 방 청소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선주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서 이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잖니? 아줌마가 머리끈 하나 사왔는데 한번 볼래? 엄마가 주머니에서 잘 포장된 머리끈을 언니에게 내밀었어요. 괜히 저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다 본데 안 그래도 돼요. 지금껏 저한테 예쁘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얼굴이 얼마나 예쁜데 거울을 자세히 봐봐. 눈이랑 코랑 이목구비가 얼마나 또렷한데. 자, 가만히 앉아봐. 아줌마가 머리 묶어줄게. 싫어요. 머리 안 감아서 냄새난단 말이에요. 언니가 엄마의 손을 탁 하고 쳤어요. 괜찮아. 네 여동생은 고등학교 때 머리를 3박 4일 동안 안 감은 적도 있어. 아침에 바쁘다고 그 뭐냐 앞머리만 후다닥 감고 학교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내가 공부나 잘하면서 그랬으면 말도 안 하는데 이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면서 그러더라고. 얘 생각이 나는지 엄마가 빙그레 웃었어요. 엄마,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와, 이건 완전 인격 모독이야. 제가 흥분한 채 펄쩍펄쩍 뛰었어요. 인격 모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가 거짓말한 거 있어? 너 며칠씩 머리 안 감은 건 사실이잖아. 어떻게 머리를 앞머리만 감을 수가 있어?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얘. 아 진짜 지금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할 소리야? 제가 씩씩거렸지만 엄마는 그저 웃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항상 아무 표정 없던 언니가 크 하고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그리고는 엄마가 머리를 묶어줄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머리를 예쁘게 묶어줬고 그제서야 언니 얼굴이 자세히 보였는데 엄마 말대로 정말 예쁘긴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머리를 요래 묶고 여기 옆머리를 꼭 내리더란 말이야. 이게 바로 애교 머리라나 뭐래나. 어때? 예쁘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새 언니가 순한 양이 되어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동안 언니가 워낙 거칠게 행동을 해서 조금 무섭기까지 했는데요. 알고 보니 언니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뒤 언니는 엄마의 거침없는 잔소리에 정말 많이 변해갔어요. 참 신기했던 것이 언니는 엄마의 어마무시한 잔소리를 오히려 좋아하는 듯 했어요. 야, 박선주, 오늘 수요일인데 재활용 쓰레기 안 버렸더라? 아, 깜빡했다. 금방 버리고 올게요. 너 경고 1회야? 엄마가 언니를 노려봤어요. 우와, 진짜 처음인데 너무 야박하다. 누나 말도 마. 이 정도는 양반인 거야. 전에 나는 경고 1회 받기도 전에 바로 퇴장당했다니까? 경고 없이 퇴장이면 뭔 줄 알아? 한 달 내내 내가 욕실청소 다 했어. 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빠가 정말 고마워했는데요.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한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언니의 친엄마는 언니에게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데요. 이 무관심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언니가 밤새 게임을 하던 그리고 집에 들어가던지 말던지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랬으니 언니는 반항심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러한 것을 절대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셨기에 오히려 언니는 엄마의 잔소리에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언니가 엄마와 제게 나지막하게 말을 했거든요. 옛날에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밥을 먹던 말던 학교를 가던지 말던지 그래서 항상 외로웠어요. 그나마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성인이 되고부터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땐 없고 해서 여기로 무작정 온 거였는데 아줌마는 엄마랑은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제게 처음으로 잔소리를 해주셨거든요. 마치 아줌마 딸에게 하듯이 그렇게요. 사실 그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는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처음으로 나도 쓸모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을 하던 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그 뒤 정말 많이 변해갔습니다. 종일 게임만 하던 언니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선주야, 아르바이트 그만 알아보고 미용학원 다니는 건 어떻겠니? 미용학원이요? 그래, 우리 아영이도 전문대 졸업하고 미용학원 다니고 있거든. 너도 같이 다니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줌마가 가만히 보니까 너 손으로 하는 거에 소질이 있어 보여. 엄마가 언니를 설득했어요. 그치만 그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학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아줌마가 학원비 정도는 내줄 능력이 있어. 라며 엄마가 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 잘됐다. 언니, 나랑 같이 다니자. 나 혼자 다니느라 진짜 심심했거든. 그렇게 언니와 저는 미용학원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언니는 미용에 소질이 있어 보였어요. 한동안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우리는 엄마를 꼬셔서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테스트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 오늘 모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커트 기술로 학원 선생님한테 엄청 칭찬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머리 손질해 드릴게요. 언니가 엄마의 앞머리를, 제가 뒷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커트가 다 끝나고 뒷머리를 확인하던 순간 엄마가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니들 이리 와봐.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놨더니 머리가 이게 뭐야? 이러고 어떻게 동창 모임에 나가냐고. 이게 머리야? 찝어먹은 거지? 니들 당장 이리 와. 엄마가 방방 뛰었는데요. 언니와 저는 그 길로 현관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 언니와 저는 밖에서 영화도 보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한참을 놀고 있었는데요. 아영아, 아줌마 아직도 화 많이 났겠지? 괜찮어. 엄마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 우리 엄마가 다혈질이라 그렇지 뒤끝은 없거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디냐고 연락 올걸? 제가 언니를 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난 아줌마랑 너 보면 참 부러워. 우리 엄만 나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거든. 언니, 무슨 말이야. 이제 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요즘 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언니가 쑥스러운 듯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니들 어디야? 빨리 집에 들어와봐. 대박 났어. 뭐가 대박이나. 엄마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수 쓰는 거지? 수는 뭔 놈의 수야. 빨리 와봐. 엄마 화 안 났다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에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언니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우리 딸들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어. 오늘 엄마 동창 모임에서 머리 예쁘다고 난리였잖아? 뭐? 아까는 짚어먹은 것 같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갑자기 예쁘다니. 엄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왜 그래? 언니, 엄마 가까이 가지마. 엄마가 저런 표정 지을 땐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제가 언니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 저기 가서 현관문 좀 잠가봐. 아, 또 왜 나한테 그래? 난 중립이라니까. 나중에 누나들이 보복한단 말이야. 네가 그런단 말이지. 너 그럼 앞으로 너 좋아하는 떡볶이 안 만들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동생을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엄마의 말에 동생이 체념한 듯 언니와 저를 바라봤는데요. 누나들 날 탓하지 마. 사실 내가 봐도 엄마 머리가 좀 심각하긴 해. 오늘 엄마 모임 갔다 완전 개망신당했대. 내가 떡볶이 때문에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야. 야, 이 배신자야, 너 두고 봐. 니들이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을 때야? 화가 잔뜩 난 엄마가 언니와 제게 소리쳤어요. 아니 엄마, 엄마의 장점은 뒤끝이 없는 건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평생 엄마 머리는 공짜로 해줄게. 그러니까 노여움을 푸세요 어마마마. 야, 어마마마고 아빠마마고 네가 뒷머리 이래놨지. 앞머리는 그래도 선주가 해놔서 봐줄만한데 뒷머리 때문에 내가 오늘 완전 개망신당했어.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강아지가 씹다가 뱉어놓은 것 같다잖아. 엄마가 언니와 제 뒤를 쫓으며 소리쳤고 우리는 엄마를 피해 도망 다녔어요. 아유, 우리 집 여자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동생이 우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렇게 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평화롭던 일요일 오전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댔거든요. 누구세요? 나 선주 엄마예요. 문 열어봐요. 선주 엄마요? 엄마가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어요. 누구라고? 선주 엄마? 아빠가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요. 야, 박선주, 너 왜 엄마 전화 안 받아? 왜 내 연락 피하냐고? 언니의 생모라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만 누가 엄마야? 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변해 있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평생을 키워준 엄마한테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난 세상 모든 엄마들이 당신 같은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 모든 엄마들이 당신처럼 그렇지 않더라고. 솔직히 당신이 날 데리고 있었던 이유도 아빠한테 양육비 받으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쯤에서 언니는 이성을 잃은 듯해 보였어요. 뭐? 뭐가 어쩌고저쩌? 이래서 진작에 내 쫓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엄마라고 어떻게든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언니의 생모가 순식간에 언니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엄마가 양팔을 벌려 언니의 생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주한테 손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당장 나가요. 엄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뭐? 우리 딸? 선주가 어떻게 당신 딸이야? 선주는 내 배 아파 난 내 딸이야. 이보세요.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딸이 그쪽한테 가고 싶지 않다잖아요. 선주도 이제 다 컸고 지금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주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되겠군요. 엄마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난 여기서 엄마 아빠랑 내 동생들이랑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가라고 해요. 그 순간 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박선주, 너 지금 누구한테 엄마라고 했어? 네 엄만 나잖아. 근데 너 지금 저 여자한테 왜 엄마라고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선주야? 내가 네 엄마잖아. 당신이 그 집에서 나 쫓아낼 때까지만 해도 난 당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도둑질까지 시켰잖아? 여기 우리 엄마 식당 가서 돈 훔쳐와라. 집안에 돈 될 거 다 가지고 나와라.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딸한테 시킬 짓이야? 처음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들어와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가족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 뭐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도둑질을 시켰다고 그래? 얘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그럼 이건 뭔데? 언니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는데요. 그동안 언니의 생모가 언니에게 시킨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녹음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식당 가서 몰래 돈을 가지고 나와라부터 해서 집안에 기금속 있으면 몰래 챙겨서 나와라. 이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녹음 내용을 듣던 언니의 생모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주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폰 가지고 게임만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별거 다 하고 있었구나. 언니의 생모가 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만 평생을 이딴 식으로 살았구만. 내가 선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울며불며 빌어대도 안 보여주더니 이렇게 키우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그동안 나한테 선주 대학 등록금이라고 꼬박꼬박 받아간 것도 다 거짓말이더라. 선주는 대학에 간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동물도 지 자식 귀한 줄 안다고 하던데 엄마란 인간이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하냐?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난 몰라.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당신이 선주 데리고 있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좀 주던지. 나 지금 카드값이랑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 때문에 난리 났단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만 갚아줘. 그럼 조용히 나갈게.
언니의 생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생떼를 부렸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언니의 생모가 꿈쩍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아빠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행패 부린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 언니의 생모가 끌려서 나갔는데요. 아, 이것 좀 놔봐요. 나 못 간다니까. 돈 좀 달라고. 딸 키운 값은 줘야 할 거 아냐. 생모가 집이 떠나려고 하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며 언니가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저런 사람이 날 낳아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선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딸이다.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 염색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 머리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면 어떻겠니? 왜 요즘 애들 샛노랗게 하는 거 그거 말이야. 그럼 식당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니? 엄마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노란색이요? 그래, 황금색이라고 해야 하나? 그 색깔이 젊어 보인다고 하더구나. 뭐? 황금색?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아주 멋지더라고. 진짜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눈물 흘리던 언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엄마는 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니의 생모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치던 순간 언니가 많이 창피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언니에게서 생모의 만행을 다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언니를 우리 집에 보냈던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살면서 언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생모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난 집이라는 곳이 이렇게 편안한 곳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도 처음 알았고요. 제가 이 집에 오고 난 뒤 엄마가 내 머리를 묶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동생들이 나를 아무 편견 없이 대해주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전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살면서 항상 주눅 들고 살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언니의 생모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엄마 아빠가 매몰차게 내쫓아버렸답니다. 그 뒤 언니는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한참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언니의 생모가 사채까지 써서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요. 한밤중에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는 밖에서 혼자 술 마시는데 돈이 없다며 2만 원만 빌려줘라. 또 어느 날은 술값으로 3만 원만 빌려줘라 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전화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저는 현재 작은 미용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말대로 언니는 저와는 다르게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미용 실력도 좋은 편이랍니다. 입소문도 많이 나서 가게도 나름 잘 되고 있고요. 거기다 엄마 친구분들이 어찌나 자주 찾아와서 머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머리 경진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찾아오셔서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며 그대로 해달라고 때까지 쓰시는데 언니와 저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도 항상 오셔서 머리도 해주시고 매출도 올려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우리 언니가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